중세시대 사람들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어.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나 합리적 사고보다는 종교적, 마법적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중세시대 사람들의 기상천외한 미신과 생활을 소개할게. 첫 번째, 마법의 존재를 믿음. 중세시대 사람들은 마법과 마녀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어. 특히 마녀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마법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믿었고 마녀와의 계약을 통해 악마와 연관된다고 여겼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고통스러운 재판을 받았지. 두 번째, 하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별을 관찰. 중세 사람들은 천체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어. 별자리나 행성의 움직임이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문학이 아닌 점성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왕들이나 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점성술사나 점쟁이의 조언을 받기도 했어. 세 번째, 불길한 징조와 기이한 미신. 중세시대 사람들은 특정한 징조나 사건을 불길한 징조로 간주했어. 예를 들어 까마귀가 집 근처에 나타나면 불행이 닥친다고 믿었고, 죽은 사람의 몸에서 특정한 형태나 흔적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마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숫자나 색이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여겼지. 네 번째, 비 오는 날에는 거울을 덮어라. 중세 사람들은 날씨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가지 미신을 믿었어.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집 안에 거울을 덮어 놓아야 한다고 믿었지. 거울이 비에 젖으면 그것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겼어.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다고도 했지. 다섯 번째, 고양이는 악마의 하수인? 고양이에 대한 미신도 많았어. 특히 검은 고양이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졌고,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믿었지. 고양이가 길을 가로막으면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미신도 있었어. 반대로 고양이를 죽이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여섯 번째, 부적과 마법의 아이템. 중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과 마법의 아이템을 많이 사용했어. 예를 들어 고양이 발톱이나 호박씨, 특정한 색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악귀나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 이런 부적을 팔기도 했고, 귀족들은 방어용으로 특별한 마법의 보호물을 소지했어. 일곱 번째, 교회와의 연관.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회와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 그런데 종교적 믿음과 미신이 종종 얽혀 있었지. 예를 들어 성스러운 유물이나 성인의 뼈 등을 믿고 이를 기도나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어. 또 교회의 축복을 받은 물건이나 성물은 악귀를 쫓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었지. 여덟 번째, 죽은 사람의 혼을 위한 의식.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어. 고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집을 떠나지 않도록 묘지에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 묘비를 세우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거나 그 사람의 소지품을 묻는 등의 의식이 있었어. 일부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혼이 밤에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해친다고 믿기도 했어. 아홉 번째, 밤에 나가면 악령을 만날 수도 있다. 중세 사람들은 밤에 밖에 나가는 걸 매우 두려워했어. 밤은 악령이나 악마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밤에 외출을 삼봤지. 밤에 집을 떠나면 귀신이나 악령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밤에 문을 닫고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 열 번째, 다리 부러지면 마법의 무약을 사용. 만약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중세 사람들은 마법의 무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이런 무약은 마법사나 연금술사들이 만든다고 믿었고,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겼지. 당시 의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법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 했던 거야. 중세시대 사람들의 기상천외한 미신과 생활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지. 그때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